고개 넘어 덕이 있다 고덕동 국수님들다 화곡동 개울물이 시원하구나 냉천동 깨끗하게 수놓았다 옥수동 가게들이 질비하다 장사동 간신들 하나 없다 충신동 나무가 우거졌다 시림동 농수산물 유명하다가 모두 반갑다. 퀵쟁이 아빠다. 오늘은 퀵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 참고로 장점은 모기 코딱지만큼밖에 없고 그 외엔 모두 단점이다. 우선 나는 왜 퀵서비스를 시작했는가를 먼저 설명하자면 가방끈이 짧아 핸드폰 폰파리와 야가다를 전전하다가 호시국의 일대를 타면서 짭짤하게 벌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행의 시대가 저물며 느그의 민족과 조팡이 뜨기 시작하면서 단가가 작살나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됐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자전거 딸배들까진 그러려니 했으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할머니가 배달하는 걸 보고 여기엔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다 판단하여 퀵판에는 아직 젖과 꿀이 흐른다는 소문을 듣고 뛰어들게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2년 전 나에게 인터스텔라하여 인중에 책을 집어 던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발을 빼기엔 너무 멀리 왔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이 판에 적응하는 중이다. 지금 취업시장에 나가본들 핸드폰도 사양업종이고 야가다는 일이 없어 놀고 있는 개백수가 태반이고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갔다가 장깨들 사이에서 역으로 차별받으며 일하고 중국인 식장한테 개털릴 바에는 오늘도 자청하여 인성의 노예가 돼본다. 우선 장점을 먼저 설명해보자면 시간이 굉장히 프리하다. 일대나 배풀 쿠플 타면 스케줄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만 퀵은 그런 거 없다. 물론 프리기사는 예외지만 프리기사의 결말은 안 봐도 뻔하니 그건 차치해두고 내가 일을 하던 말던 그건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출근비는 꼬박꼬박 빠져나간다. 아마 지구가 멸망하는 그 당일까지도 빠져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하고 닭장 같은 건물 어딘가에 갇혀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일 것이다.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정한다니 실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출근 시간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퇴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아프면 쉴 수 있고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술 처먹고 다음날 뻗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워라밸을 중요시한다면 이만한 일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벌이인데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면 몸을 갈아서 다른 직장인들보다 2배 넘게 벌 수도 있고 여유가 있어 쉬엄쉬엄 오전발이나 저녁발이 한번 타면서 용돈벌이나 하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 스케줄에 맞춰서 똑같이 제대로 일한다면 웬만한 대기업 부럽지 않은 연봉을 벌어들일 수 있다. 세상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돈으로 지고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유롭게 일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누구든지 365일 매일 바쁠 수는 없고 일이 없는 날이 있을 때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인데 놀러 다니는 기분이 든다. 저기 어디 강화도 양사면 같은 곳에 딱발이 하나 들고 가다 보면 주변 풍경도 보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하면서 잠깐 세워서 경치 구경도 하고 사진도 한 방 찍고 일을 하러 나온 건지 놀러 나온 건지 분간이 안 되는 날이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후술할 내용은 모두 단점인데 우선 첫 번째로 얘기했던 일이 자유롭다는 건 모순이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처럼 자유만 누렸다가는 월말에 가거는 카드값에 전전긍긍하며 월말에 몸을 갈아보지만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려 현금 서비스나 소액 대출 또는 리볼빙을 돌려가며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딸배들 특징이 자꾸 수입 인증을 하며 월 500을 벌었네 600을 벌었네 하지만 매달 저렇게 버는 사람은 극소수고 보통은 저게 최고 기록이며 그 한 달 벌었던 걸 자기 수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벌이는 줄어들게 되고
두 번째 장점마저 단점으로 바뀌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이 직업은 상당히 위험한 직업이라는 것이다. 운전이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잘 가고 있는데 어느 사이코패스가 나타나 뒤에서 똥침 오지게 갈기고 옆에서 밀어제끼면 아차 하는 순간에 아스팔트 바닥과 뒹굴며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많이 아프다. 물론 뒤에서 받아주면 개꿀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몸을 담보로 받은 보상이라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 사고 났던 부위는 나이가 들면 높은 확률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일이라서 본인도 급하게 칼치기하며 운전하다가 혹은 신호라도 째기다가 사고 나면 몸은 몸대로 다치고 상대방도 물어줘야 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된다. 그중 최악은 인명사고인데 딸배들 대부분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유상종합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들어놨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인데 엄청난 배상금액에 자칫 잘못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냥 스쿠터 한 대 사면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금액을 알아보면 얼추 돈 1,000만 원은 있어야 입문이 가능하기에 깜짝 놀라곤 한다. 125cc로도 가능은 하나 광역킥 특성상 장거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코터급 정도는 타줘야 일이 수월한 편이며 비싸다고 중고로 저렴한 거 사왔다가 사온 비용만큼 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대로 하려면 신차를 뽑는 게 정신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잔고장이 없고 고장이 나더라도 혼다 포르자 350을 예로 들면 2년간 무상 보증이 가능한데 이게 또 대형은 치료수가 무제한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뺑뺑이 잡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난이도도 일반 음식 배달과는 많이 다른데 말이 퀵서비스지 사실 심부름센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듯하다. 배송 업무를 필두로 뭘 사다 달라거나 어딜 가서 뭘 알아봐 달라거나 노가다 나갈 인부를 구하질 않나. 누굴 미행해 달라는 해괴한 오더들도 보이고 물건 픽업하러 갔는데 연락 두절되거나 물건 주러 갔더니 자리에 없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못 주니 내일 주겠다면서 내먹히는 일도 발생하고 왔으니 한잔하고 가라며 경비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막는 일도 있다. 하루하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바로 이 바닥이다. 일하는 방법은 사실 익숙해지면 일반 대행과 같은 원리로 돌아간다. 내가 원하는 오더가 보이면 잡고 같이 갈 만한 게 있으면 엮어가는 시스템으로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커버리지가 수도권 전체로 수도권 대부분을 알고 있어야 일이 수월하다. 예를 들어 안산 사람이 양주시 은연면을 바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8만원짜리 오더가 들어와도 머뭇거리다 놓쳐버리는 게 현실이다. 적어도 돈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적응되기까지는 사람마다 편차는 있으나 보통 1년 정도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먹어 봐야 한다. 당연하게도 이 기간에는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없고 게다가 기존에 싹 고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방금 예로 든 8만원짜리 은연 들어가는 콜은 냄새도 맡을 수 없을 뿐더러 저런 콜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설령 본인에게 콜이 떠서 수락을 눌렀더라도 수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잡히는 안산에서 서울 나가는 2만짜리 콜 한두 개 들고 다니다 보면 얼마 안가 현타가 오게 되고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할만한 위치가 됐다고 생각된다 해도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는데 그쯤 되면 분명 가입된 사무실이 많아졌을 거고 자연스레 유지비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인성 퀵 프로그램은 인성원 2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 사무실에 가입해야 되는 방식이며 CID 개수를 늘릴 때마다 가입된 사무실도 늘어나며 자연스레 출근비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일을 안 해도 출근비는 빠져나가며 지구가 멸망하는 당일까지 빠져나갈 것이다. 네 번째로는 대출이 잘 안 나온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힘든 경우가 많다. 보통 이 직업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힘들거나 문제가 있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이 안 되니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반월공단에 취직해 3개월을 버티는 게 빠를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대표적인 단점들이고 그 외에도 자잘한 수없이 많은 단점들이 있다.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하찮게 보고 아랫사람 취급하듯이 행동하는 등 기분 나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는 아빠니까 해야 한다. 사실 발을 빼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게 맞는 말이다. 누군가가 오토바이 타고 일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말려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줘라. 딸내미 화작가 보태게 도와주세요.